여러분 정말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. 늘 연말이 되면 저에게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? 내년은 과연 올해보다 더 좋아질까요?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. 네, 작년 이맘때도 여러분에게 올해 구군에 관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. 물론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올해 모든 일들이 다 전개가 되었죠. 여러분, 사주학이라는 것이 참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. 저도 이 학문을 처음 접했을 때는 늘 부정적이었지만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정확함에 한계가 느껴지는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내년은 분명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정재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이 살며 막연한 만큼 무서운 것이 없으며 또한 매스컴만큼 우리를 현혹하는 것은 또 없습니다. 네, 아마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를 예상하는 모든 매스컴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에 걱정도 참 많으실 것이며 어쩌면 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여러분, 이는 단지 올해를 기준으로 한 예상들입니다. 네,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내년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될 거예요. 맞습니다. 어떤 투자를 하실 분들은 내년 후반기에 포인트를 두면 아주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. 물론 초반기에는 올해의 여파가 지속되게 될 거예요. 하지만 분명 후반기에는 달라질 것입니다. 네, 이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간지인 갑진에 가까워져 가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. 여러분, 이 갑진년이라는 간지는 60년에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1964년이 바로 갑진년이었고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해가 바로 이 해이며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세계가 기억하게 된 바로 그 해라는 것이죠. 하여 어느 신문에서는 이 해를 갑자기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였더라고요. 여러분, 분명 내년은 이 갑진년이 오기 바로 전해입니다. 네, 이 개면년은 바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. 물론 이를 경계하는 분명한 사건이 생기게 되겠죠. 첫 번째로 내년 전반기에는 여러분들 그 어떠한 투자도 하지 마세요. 틀림없이 내년 전반기, 그러니까 6월까지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될 거예요. 네, 분명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. 물론 국민들에게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값이나 땅값은 끊임없이 하락을 할 것이며 이 외에도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. 하여 이때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제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. 혹 어딘가에 투자할 일이 있으시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할 때입니다. 하지만 이것이 또 더운 바람이 지나가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. 물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큰 사건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큰 호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. 하여 집값이나 땅값의 하락도 이 시기부터 멈추게 될 것이며 또한 주식시장이나 건설시장들이 다시 활기를 얻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. 물론 어떤 투자를 하시기에는 이 시기가 바로 적기이겠죠. 네, 거의 모든 매물들이 가장 하락을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일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는 갑진년이 다가오며 우리나라 국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해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내년 초반기에 오른 물가나 또 나라 경제의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얻으시겠지만 이는 후반기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다시 겨울이 되면서 아주 호황이라는 것을 느끼시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혹 여유자금이 있으시더라도 전반기에는 무조건 참으시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내년 전반기에는 나라가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할 거예요. 여러분, 틀림없이 내년 전반기에는 온 나라가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 뒤덮일 것입니다. 네, 뉴스를 틀면 늘 다툼과 갈등의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. 하여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한숨을 짓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는 갑진년이 오기 전 바로 마지막 해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. 네, 언제이든 개면년은 항상 그러했습니다. 맞습니다. 마지막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법이니까요. 하지만 전반기를 지나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타협들이 생겨나며 나라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. 마치 올 초까지 기승을 부리던 이 코로나가 마치 어느 순간 감기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처럼 나라가 편을 갈라 다투고 싸우던 일들이 안정이 되면서 타협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. 네, 이는 계묘라는 강한 음의 기운이 우리나라의 구군인 갑진이라는 강한 양의 기운과 만나면서 화합이 생겨나는 형상이라서 그러합니다. 하지만 이는 후반기가 되어서야 나타날 일이고 초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참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.
여러분 절대 내년 한 해에는 어디에서든 정치 이야기, 나라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로 내년 후반기가 되면서 세계적인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. 여러분 분명 내년에는 세계가 뒤흔들릴 만한 사건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. 네, 어쩌면 지금 한창인 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것일 수도, 또 그 외 큰 사건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어느 것이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또 큰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일일 거예요. 분명 이 일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경계되는 시점에서 생겨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큰 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. 네, 하여 이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의 경제의 안정은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라 밖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네, 내년 후반기에 말입니다. 물론 이 사건이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큰 행복이 될 것이며 이것이 또한 아마 여러분을 크게 즐겁게 할 것입니다. 어쩌면 러시아나 중국의 지도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으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로 인해 북한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. 네 번째로 내년을 맞는 우리의 행동법입니다. 여러분 이 개면에는 맑은 시냇물과 작은 묘목이 만나 새로움이 움트는 시기입니다. 네, 작은 나무는 성장하기 전까지 이 맑음을 이겨내지 못하니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성목이 되기 전까지 온갖 풍상을 겪게 되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. 하여 누구이든 변화를 항상 조심해야 하며 또한 스스로도 변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이 묘목, 즉 작은 나무가 성목이 되는 후반기에는 많은 변화를 만들려고 하셔야 하며 또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인 한 해가 되는 거예요. 네, 틀림없이 아주 힘들 것입니다. 또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. 하여 항상 어느 분이든 재산적인 변동에 늘 내년 한 해 주의하시고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참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. 물론 세계적인 큰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말이에요. 네, 이것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내년 한 해 우리나라 국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어느 분은 이 어려움들이 또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 사주학을 토대로 하여 제가 풀어드렸으니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한 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여러분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내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